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주말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6만 4천 불 정도였던 게 순식간에 5만 2천 불까지 떨어져서 거의 20% 가까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단기적인 큰 가격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매체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이제 대중매체에서 헤드라인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올랐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보통 이유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진실은 항상 헤드라인이 말하는 대로 아닌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이거는 뭐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본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급히 떨어졌다는 정도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업계 관련된 사람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신문에 보도가 되는 거고요. 주말 사이에 떨어진 이유로 여러 가지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얘기가 되는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FX 헤지라는 트위트 어카운트에서 트윗이 날라왔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미국 재무부에서 몇 가지 그 금융기관들을 제재를 가할 건데, 그 이유가 그들이 가상자산을 사용을 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트윗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센티먼트를 나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뭐 국내 언론에서도 이거를 이유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그 경영진들이 이제 주식을 팔았다 해서 이게 뭐 약간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좀 다뤄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이 떨어졌다는 이 뉴스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의 중서부에 있는 신장 성이라는 곳에서 광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그래서 한 21명 정도가 지금 갇힌 이제 그런 21명의 광부들이 그 안에 갇혀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이 떨어지는 순간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고 광산 사고 때문에 지금 전력 공급이 신지항성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이 떨어진 거다. 마이너들이 전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그 신지항성 전체 전력이 다운됐다는 어떤 보도는 전 찾지를 못했어요. 뭐 일부 부분적으로 어디가 뭐 끊길 수는 있겠으나, 이게 신지항성 전체에 어떤 전력 공급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서 확인하신 분이 있으면 저랑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이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제가 본 바로는 정말 정황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지금 해시레이트이 다운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근데 어떤 이슈에서인지 사람들이 많은 그 해시레이트 지표가 다운된 걸로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해시레이트라는 게 조금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해시레이트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좀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동원돼야 되는 전산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전산력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전산력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마이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거기다 연산력을 투입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투입을 한 보상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많은 해시레이트를 동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왜냐면은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채굴자들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산력이 올라가고, 또 기존에 뭐 참여하고 있었던 채굴자들도 보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또 좋은 채굴기 같은 거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연산력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산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는 있는데,
이 거꾸로의 관계는 확실치가 않아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해시레이트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해시레이트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 반대 방향으로의 인과관계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이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가격을 설명을 한다고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시레이트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은 지표가 이게 채굴자들이 일일이 그거를 보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취합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요. 해시레이트는 추정입니다. 이게 왜 추정이냐, 이게 어떻게 추정이 되는 거냐면은 이 비트코인 블럭이라는 게 이제 10분마다 생성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히 10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10분인 경우도 있지만은 10분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10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산력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은 이게 기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블럭 생성을 더 빨리 10분보다 더 빨리 하게 되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가 조정이 되면서 그거를 10분에 가깝게 이렇게 더 다시 조정을 시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블럭 생성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10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못 미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어떤 그 베리에이션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추정하는 숫자가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해시레이트 지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시레이트 지표를 딱 보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엄청나게 이 지그재그가 심한 그래프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단기적으로 뭐 하루 단위로 본다는 건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비트코인 인사 중에 한 분인 닉 카터에 의하면은 한 7일 정도는 봐야지 이게 뭔가 의미 있는 트렌드를 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잠깐 해시레이트이 한 뭐 40%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잠깐 움직인 거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토요일쯤에 한 40%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지금 최근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다시 올라간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단기적인 그 어떤 움직임에 집착을 해서 이제 그거랑 중국의 그 광산 사고랑 연결시켜서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이것이 이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해시레이트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만약에 진짜 중국의 그 전력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위기가 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채굴자들은 딴 데로 이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 내에는 아주 그 싼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동을 하게 되고, 뭐 중국 바깥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텍사스주의 그 어떤 대체 에너지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채굴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이제 그런 트렌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채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어떤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뭔가 큰 위기가 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FX 해지라는 그 계정에서 트윗이 나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계정을 저도 이제 가끔 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계정인지 잘 모르고, 이 트윗 외에는 아무 뉴스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트윗에 관한 내용은 일단 뭐 좀 확인되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뭐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 세탁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제재를 받는다든지 벌금을 냈다든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 크립토를 사용해서만이 아니고, 사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에 사용되고 있는 그 액수가 전 세계 GDP의 한 3% 정도까지 된다는 그런 유엔의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액수가 전통 금융기관들, 뭐 JP모간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HSBC라든지 이런 은행 등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미국 정부 당국에서 금융기관을 크립토를 사용했건 간에 법정화폐를 사용했건 간에 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제재를 간다는 거는 원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유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대표와 그 경영진이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코인베이스 경영진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인데, 이번에 한 250 밀리언 달러 정도의 주식을 상장하자마자 팔았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250 밀리언 달러, 굉장히 큰 액수죠, 일반인들한테는. 이분의 갖고 있는 지분의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창업하는 사람들은 창업한 게 한 이 회사가 지금 10년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보상으로 극히 일부를 판 거죠. 이게 뭐 굉장히 어떤 큰 어떤 경영진이 업계에 희망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왜 떨어졌느냐?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할 수 있는 팩트에 기반한 지표는 뭐냐면은 최근에 팔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 블록체인 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들 웨이브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코인이 이동을 했을 때,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그 코인이 도대체 얼마나 숙성된 코인인지, 얼마나 에이징이 된 코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아니면 또 보합장이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런 비트코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단기 자금입니다. 별로 숙성이 오랫동안 되지 않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마지막 손바뀜이 일어났던 그런 코인들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되게 단기적으로 보고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 오랫동안 존버한 사람들이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급 관심을 갖고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손바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은 과거의 불장일 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익 실현, 손바뀜이 한 불사이클당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첫 번째의 어떤 단기 쇼트텀 트레이더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측을 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되게 장기적인 2018년 이후에 있었던 어떤 큰 조종장이 올 건가 아닌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오려면은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존버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호들 웨이브란 지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